자, 오늘부터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원전 강독을 할 건데요. 이제 원전 강독이랑 곧 이제 사기 원문, 한자 한문으로 된 원전을 직접 이제 강독하는 거죠. 근데 한자만 단순하게 강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뜻을 같이 이제 음미해 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원래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한 8년가량 사기 강독을 매주 목요일 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2차례씩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번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줄 모르고 코로나가 곧 종식되면은 다시 이제 하자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잠시 접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참에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제 사기 강독을 하는 게 더 이제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독을 합니다. 원전 강독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문 공부하면은 주로 이제 사서 삼경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3살 때부터 천자문 외우고 그다음에 이 동몽선습을 외우고 그다음에 소학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한문을 외우면은 사서삼경을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식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우화,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당히 우매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한자, 한문도 안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한문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잘 알려진 것이 논어다 보니까 논어부터 이렇게 한문 공부 시작하는데 논어는 사실 공자의 사상이나 철학을 알기에는 아주 이제 좋은 교재지만 한자, 한문 공부하기에 썩 적절한 교재가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논어는 일종의 철학적이고 우화집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철학자나 우화집을 가지고 말을 이 한자를 배운다는 거는 별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8년 동안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사기 원전 강독을 수강하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실력이 일취월장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기는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으로 서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술되고 군더더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기를 통해서 한문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방법이고 역사 지식도 많이 이제 넓힐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사기 중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가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죠. 근데 그때는 뭘 가지고 하면 좋냐면 지금 이제 중화민국 대만의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만드는 제공하는 이 방대한 원문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적 전자문헌 자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글이나 야후 대만 기마라고 하죠. 야후 타이완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적 전자만 이렇게 쳐도 이 사이트가 뜹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먼저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면비 사용, 수권 사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면비 사용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 중앙연구원이 중화민국 대만 중앙연구원이 세계적으로 이제 동양학에서는 아주 대단히 저명한 그런 연구원이죠. 처음에 중국 국공내전 시기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중국 공산당을 선택해서 대륙에 남았고 어떤 학자들은 국민당을 선택해 가지고 대만으로 갔는데 대만으로 간 아주 저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호적이죠. 그래서 호적이란 분이 이제 후수란 분이 이 중앙연구원 원장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아마 이 한자 원전을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서는 이 사이트가 가장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비 사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옆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에
경사자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자집은 역대 우리 이제 원전을 분류하는 동양의 분류법이에요. 이 경은 주로 이제 유학 경전을 뜻하고, 사는 역사서를 뜻하고, 자는 뭐 제자백과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제가들의 학설을 뜻하고, 집은 여기에 주석을 달았다거나 보다 전문적인 이제 그러한 서적들을 뜻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대단히 이제 방대한 내용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뭐 일본의 나라를 뺏기기 전에는 다 이 방식으로 서적을 분류했는데, 지금 와서 이 방식은 한국에서는 완전 사라졌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를 클릭해 보면 정사가 나오고, 역사 사자를 클릭해 보면 여기 정사, 지리, 정서, 편년 이렇게 또 분류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정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사를 들어가 보면 여기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중국의 정사를 보통 뭐 24사, 명사까지 넣으면은 24사라 그러고 청사고까지 넣으면은 25사라고 하는데, 이 25사가 전부 다 서비스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요 네 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 고대 사사라 그래가지고 보통 넉자자 써서 사사 그러면은 이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이 네 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권, 특히 이 네 권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 네 권의 주석만, 내용과 주석만 제대로 보면은 뭐 한사군의 중심인 그 낙랑군이 뭐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등 하는 거는 완전 헛소리라는 게 딴 척도 아니고 이 원전을 통해서 무수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진서, 송서, 남대서, 양서, 진서 뭐 쭉 하는 것들도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학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25사가 다 번역이 돼 있어야 되는데, 25사는 커녕 사기도 하나 이제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이제 번역을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기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사기에 클릭해 보면은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그 다음에 사기집회서, 배인, 사기세근서, 삼화정, 사기세근후서, 삼화정, 사기정의, 장수절, 사기정의서, 장수절, 사기정의, 장수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전 강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요걸 갖다가 이 삼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삼가. 이 세 명의 대가가 주석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삼가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가 주석은 배인이라는 고대 학자가 사기의 집회라는 이름의 주석을 달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삼화정이 사기세근이라는 그 사기 주석서를 또 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당나라의 장수절이 사기정의라는 주석서를 냅니다. 우리는 정의 하면은 사회가 뭐 사회 정의 해가지고 사회의 의를 바르게 세우는 걸 갖다가 정의라고 하는데요. 정의의 뜻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원래는 정확한 뜻이라는 어떤 학문이나 문장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정의의 원래 뜻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기를 해석할 때는 이 본기, 표서, 세가, 열정까지는 이 사마천이 한 거고, 사마천이 한 건데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삼가주석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 아래에 문장 하나에 삼가주석이 엄청 이제 달려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 사기 본기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사기 본기에 이 오제본기의 첫 번째인 황제편을 지금 친 건데요. 뭐 조금 이따가 큰 활자로 다시 이제 읽어 볼 건데, 지금은
이 원본 이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 주석이라고 달렸는데 이 주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황제자, 효전지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황제가 뭔 누군가에 대해서 이 주석이 이렇게 쫙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기 집회는 배인이 그 옛날 유송이라고 불렸던 중국 남북조 시대 때 남쪽에 있던 이제 송나라인데요. 약 이제 그 400년 무렵에 뭐 420년에서 470년 경에 있었던 나라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국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때죠. 그래서 배인이 진 지폐가 이렇게 황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써놨고, 그 다음에 사마정이 또 세근에서 황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도 마찬가지로 당나라 장수절이 이 황제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이걸 쭉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황제자란 쇠자의 글자를 가지고 주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석은 그 배인의 지폐, 사마정의 세근, 장수절의 정의, 이 세 주석은 이 세 학자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사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해설서가 나왔는데 이때 이 학자들이 이 해설서를 다 모아다가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 삼가주석을 모르고 사기 삼가주석을 안 보고 사기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기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이 삼가주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중화서국판 이제 사기를 옮겨 놓은 건데요. 여기에 저희가 사기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많은 사기 원전들을 갖다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기가 중화서국에서 나온 사기는 이 내용하고 이제 같은데, 여기 내용하고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 책자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사기, 회주, 고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일본 사람이 주석을 단 거예요. 그 한자로는 용천구태랑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인데, 19세기에 태어나서 1946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학자인데요. 이 용천구태랑, 타키가와 카메타로는 이 삼가주석 다음에 자기가 또 고중이란 항목으로 자기가 한자로 쭉 써놨습니다. 자기가 해석한 거를. 그러니까 일본이 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 타키가와 카메타로가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사기 원문 다음에 사기 이제 삼가주석 다음에 고중이라고 한자로 자기의 해석을 갖다 한자로 쭉 써놨기 때문에 일본이 이 당시에 이 수준이, 이 학문 수준이 상당히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기 번역을 하면서 이 중화서국 판에도 이제 하다 보면 일부 오류가 나오죠. 그럴 때 이제 가장 정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백납본 사기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백납본 사기는, 백납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황제에게 바친 걸 갖다가 주로 이제 백납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백납본 사기는 이거는 이제 활자화된 건데 이거는 거의 다 쓴 거죠. 사기집회서 해가지고 배인 이렇게 해서 다 쓴 건데 이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작성한 그 사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그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이 삼민에서 나온 사기인데 이것도 이제 중화민국 대만에서 발행한 사기인데 이 대만판 사기는 삼가주석을 다 번역하진 않았는데 이 대만의 학자들이, 대만의 그 사기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제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이 사기를 갖다가 또 번역하려면 이 대만판 사기도 상당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사기는 일본에서 신역 한문 대계의 일환으로 나온 사기인데요. 이 일본에서 나온 그 이 사기, 신역 한문 대계의 일환으로 나온 사기도
보면은 참가주석을 다 번역하진 않았고 일본 학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관점을 또 넣은 겁니다. 중국은 뭐 우리나라에도 사기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일본 가서도 사기 사전이 있길래 그걸 갖다가 사왔는데 일본은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기 사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10만 원 돈 이상 주고 사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거는 또 중국에서 만든 사기 사전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만든 사기 사전도 참조를 했고, 아까 그 종화서구파는 상당히 이제 작은 책인데 이 사기는 상당히 이제 큰 책이죠. 큰 대신에 이 한 권으로 돼 있어가지고 활자는 또 작아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기 번역본인 이 신주 사마천 사기를 냈는데요. 그동안 보통 이제 그 사기 본기 하면은 보통 이제 한 권 정도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는 이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에서는 이 신주 사마천 사기는 본기만 9권이에요. 이 삼가주석을 다 번역을 했고, 그리고 삼가주석 외에 우리 관점에 신주를 이제 달았기 때문에 분량이 그만큼 커졌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삼가주석까지 번역해가지고 낸 최초의 사업이 바로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낸 이 사기인데요. 그래서 세계 최초 삼가주석 완역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에서도 중국 본토도 사기를 보면은 이 사기가 사마천이 뭐 BC 뭐 150년, 30년 뭐 이때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 언어라 중국인들도 이 사기를 그대로 원문으로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백화문이라고 하는 이제 대충 현대문으로 바꾸어가지고 사기를 출간하는데, 이때도 보면은 본문은 사마천이 쓴 본문은 백화문으로 바꾸어가지고 출간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삼가주석까지 백화문으로 번역해서 쓴 건 제가 아직 중국 여러 서점을 다녀봤습니다만 아직 이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뭐 대만을 포함해서 우리가 최초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 신주 사마천의 사기를 갖다가 출간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10권까지 다 완간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석을 달면서 아주 참고를 했던 책이 사기지휘란 책인데요. 이 책은 청나라 양옥숭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사기 삼가주석에 이 양옥숭의 사기 지휘까지 넣어가지고 사가주석으로 명명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기 지휘를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사기 지휘는 심지어 사마천이 틀린 것도 많이 적어놨어요. 사마천이 혼자서 그 많은 걸 이렇게 편찬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거나 그 다음에 연도가 틀렸거나 그 두 사건이 섞여 있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 청나라 양옥숭이 이 사기 지휘에서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은 삼가주석에 이 사기 지휘까지 이제 좀 읽어봐야 그 사마천이 어떤 부분은 틀렸다든지 아니면 사마천이 그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춘초를 보고 썼는데 그 춘초의 내용하고는 뭐 다르다든지 뭐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청나라에서 이제 고중학이 발달하잖아요. 우리가 학문을 하려면 그 시대의 그 학문이 왜 그런 학문이 발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청나라에서 왜 고중학이 발달하냐면, 고중학은 그야말로 옛 문헌은 고중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고중학에서 나중에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을 민국시대라고 하는데 1911년 신해혁명 이후부터를 주로 민국시대라고 하는데, 민국시대에 이제 고사비안 학파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사비안 학파는 그야말로 중국의 옛 고사를 갖다가 한번 이제 연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학파인데, 뭐 나중에 고사비안 학파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고사비안 학파가 나오게 된 토대, 그 토양은 이 청나라 때 고중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청나라는 만주족이
그 중원을 지배한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학문은 체제 비판이 기본인데, 특히 인문학은 체제 비판이 기본인데, 청나라는 이민족이 지배층이다 보니까 체제 비판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중학, 그 현 체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 역사서나 옛날 경전 같은 거를 공부하는 고중학이 상당히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그 고중학에서 민국 시대에 이 고사변 학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사변 학파의 결론이 재밌는데 뭐냐면, 그 중국사는 보니까 뒤에 나온 책, 뒤에 출간된 책일수록 시기는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책일수록 과거 사실이 더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로 유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학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고사변 학파의 그 중요한 그 연구 결론 중에 하나죠. 그러나 중국은 지금 이제 이 대만 중화민국이 상당한, 중화민국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한 이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이런 학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록 본토를 빼앗기고 대만으로 쫓겨갔지만 중국사의 면면이 흐르는 학문적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우리에게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바로 이 대만의 이 중앙연구원이죠. 그래서 이 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 제가 대단히 이제 기뻤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료로 이 막대한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가 다 이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중화민국의 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족 전자문헌 자료고, 여기에서 클릭해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경사자집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사에 들어가면은 사자를, 역자사자를 클릭하면은 거기 정사라고 나오는데, 정사를 쳐보면 사기부터 뭐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해가지고 25사가 쭉 떠 있습니다. 그 중에 사기를 클릭해보면은 이 방대한 내용들이 이제 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삼가주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가주석에 서문을 갖다가 먼저 이제 읽어보는 것으로 이 사기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잠시 그 전에 사기의 제일 첫 부분만 한번 이제 읽어보고 삼가주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사기 본기 제1이라고 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쓰여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주석들이 사기 본기 제1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제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읽고 이제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는 여기 배인이 했다 그랬죠. 사기 집회는 이제 배인이 했는데, 배인은 정확한 이제 생몰연대가 나오지 않지만 그 배인이 활동했던 나라가 남조 송나라인데,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송나라, 그러니까 조광윤이 세운 그 송나라와는 훨씬 다른 그 5세기 이 중엽쯤에 있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배인은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시대 뭐 중기쯤에 살았던 이제 그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배인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았는가를 봐야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 세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가 망했죠. 그러고 나서는 일본인들이 소위 뭐 근대학문 이래가지고 서양에서 배워온 걸 갖다가 근대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전통 학문을 갖다 상당히 봉건학문으로 폄하했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대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내용을 보니까 아래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사회는 주석
주석을 원래 많이 달았어요. 이 삼가 주석뿐만 아니라 김부식이나 이련도 글을 보거나 쓰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시면 나 찾아가지고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을 다는 건 우리가 서양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했던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이 그 뭐 메이지 시대라든지 이런 때에 지금 이제 국력이 올라가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타키가와 카메타로 같은 인물이 사기 회주 고중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기 삼가 주석 아래에 자기가 고중이라는 걸 뭐 달았던 뭐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의 학문을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뭐 조선보다 약간 이제 낮은 걸로 쳐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서양 학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거에 역전시키려고 한 것이 세층 이제 근대 학문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근대 학문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주석을 아래 달았다라고 하는 건데,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원래 주석은 원래부터 우리가 다 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기에 벌써 이 5세기 말,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그렇게 많은 주석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주석학에 있어서는 서양보다 이 동량이 훨씬 앞섰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기 집회 예산 보면은 범시 서씨의 무릇 이거는 서씨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 한문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직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번역한 걸 보다가 이해가 안 가서 원문 찾아보면은 원문을 잘 모르니까 의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의역은 아주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경우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역만 해가지고는 한문 실력이 안 늘어요. 한문은 되도록이면 되든 안 되든 직역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조 사기의 원칙이 직역을 나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의역은 아주 최소화하고, 의역은 그 우리말로 옮기면은 그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에만 아주 한정을 했고, 이 직역을 아주 위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릇 범시 서씨, 이 서씨라고 한 그 뜻은 뭐냐면 이 서의 성명은 따로 칭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누구나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서광이라는 인물을 뜻하는 겁니다. 서광이라는 인물은 이 서진의 학자인데요. 이 중국이 삼국시대 이 한나라가 후환이 어지러워지면서 이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순권의 오나라가 각축하는 이제 그 삼국시대를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그 삼국시대의 최후의 승자는 위초고 어느 나라도 아니고 위나라에서 선양을 받는 형태로 나라를 개창하는 진나라가 이 삼국을 통일하는데요. 이 진나라가 중원을 차지했다가 곧 남쪽으로 쫓겨가는데, 이 쫓겨가기 이전을 서진이라고 하고, 남쪽으로 쫓겨간 다음을 갖다가 이 동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광은 바로 이 서진의 그 학자입니다. 무릇 서씨라고 쓴 것은, 서씨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서광을 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실시 인주해, 여자 남을 여자죠. 남은 것은 다 뭐냐면 이것은 인의 주해다. 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배인이죠. 그러니까 무릇 그 서씨가 이렇게 해석했다, 서씨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는 서광이 주석을 단 거고, 그 나머지는 다 이 배인이 주석을 단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집 중가위, 이 중자를 갖다가 우리하고는 조금 중국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중국은 이 중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물이란 뜻이죠. 아울러 여러 가의, 이 중가의 하니까 여기서 가는 예를 들어서 제자백가라든지 이 사기를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하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 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아울러 여러 이제 이 제가들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모았다. 여러 제가들이 해석한 걸 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근, 삼화정은 그럼 세근에서
세근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기라는 것은 기다. 요게 이제 별이란 뜻이죠. 이제 별이가 뭐냐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걸 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 기인데, 기는 바로 기다, 기록하는 거다. 이 본래 그 일을 갖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고왈 본기, 그래서 본기라고 한다. 이 기는 기록하는 것인데 그 일을 갖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본기라고 했다. 왜 사기 본기라고 이름 붙였냐 하는 거죠. 우기, 우는 또란 뜻이죠. 또 기는 무슨 뜻이냐면 리다. 리가 뭡니까? 다스리는 거죠. 우리나라 그 계곡 사화에 보면은 홍익인간 이념이 있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게 대단한 이념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의 이념을 보면은 다 이 칼로 뭐 죽이고 정복하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으로 단군조선을 개창했고, 그 다음에 제세 이화, 그러지 않습니까? 제세,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을 때 이화, 바로 이 이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치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제세 이화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또 기는 리다, 다스리는 거다. 사루 유기, 그 사자나 뭐 루자나 전부 다 이제 그 실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타래들도 이 기가 있다. 핵심 뿌리나 핵심 그 기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왕서 칭기자, 그래서 제왕의 책을 갖다 칭해서 기라고 한다. 왜 본기라고 했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에 관한 책을, 제왕에 관한 글을 갖다가 기라고 한다. 그래서 언위 휴대 강기야. 그래서 이건 말한 것이다. 후대의 강기. 우리는 거꾸로 이제 기강이라고 말하는데요. 후대의 그 이 법과 뭐 별이가 된다. 그래서 이거 그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왜 본기라고 했느냐? 본기는 일을 기록한 거고 또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이 실뭉치 실타래에도 이 별이 기가 기본 기강이 있는데, 그런데 제왕에 관한 글을 칭할 때 기라고 한다. 그거는 뭐라고 했냐면 후대에 바로 별이와 법도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왕들의 사적이, 제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사적이 후대에 그 별이와 법도가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장수절은 사기 정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연주 중후 측정도 운. 사실 이 지금 중화소국판 그 이 사기는 다 띄어쓰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화체에는 다운패드 했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상당히 편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기 본기 책을 내면서 저희가 띄어쓰기는 했는데 그 이상의 띄어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게 뭐 다운표나 이런 건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그 사기 정의에서는 사마정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연주 중우 측정도 운 하면은 정연이 주석을 달았다는 거죠. 중후 측정도라는 책 이름이에요. 중후 측정도라는 책에서 정연은 본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했느냐라고 하면은 덕합 오제 좌성자 칭제. 뭐라고 했냐면 덕은 합해져요. 어디 합해져냐면 오제의 좌성자, 오제의 좌성이라는 별에 합해지기 때문에 덕이, 그래서 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 황제할 때 제자가 이 덕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그 이 오제의 좌성에 합해지는 걸 가지고 제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골령도 운. 또 골령도도 책의 이름이죠. 골령도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덕배천지. 이게 한자 옛날 사람들 이 사고로 보면 상당히 이 스케일이 크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옛날 선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요. 덕은 배필로 삼는다. 뭘 배필로 삼냐면 천지, 하늘과 땅을 배필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제가 앞에서 본기를 갖다가 황제의 사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의 사적인 본기, 이 황제 사적이 뭐냐면 덕은 오제의 좌성에 합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곤룡도라는 책에는 덕은 천지를 짝으로 삼는다. 하늘과 땅을 배필로 삼는다. 그래서 재정 부재사, 있다 어디에 있냐면 정, 바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부재사, 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 정을 우리가 흔히 할 때 이제 공사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공사가 아니라 이 정사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바른 것과 개인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는 아주 편벽된 것, 치우친 걸 말하는 거죠. 이 정자는 치우친 게 아니라 올바른 거죠. 그래서 이 덕은 천지를 짝하는데 어디에 있냐? 바른 데에 있지 사사로운 데에 있지 않는다. 부재사, 편벽된 데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왈제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요. 황제가 뭐냐? 예전에 그 동량에서는 누가 황제가 되느냐? 물론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이 혼란기에 군사를 가지고 천하를 평정한 인물이 황제가 되죠. 그런데 누가 천하를 평정하느냐? 바로 이제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 천하를 평정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제 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가 된 사람은 하늘이 원래 세상을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을 하늘이 직접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천명을 주어가지고 대신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받은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명을 받은 황제가 아주 편벽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나 뭐 배수라치들이 승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된 사람은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배필로 삼고 바른 데에 있지 편벽되거나 개인적인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제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이 죄란 뜻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냐면 살펴보니까, 상고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정의의 안자가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의는 누가 했다 그랬어요? 이 장나라 장수절이 사기의 주석 단계 정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수절이 내가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살펴보니까 이 태사공, 사마천이 태사공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한 편이 끝날 때마다 태사공은 말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태사공 이야기를 자기가 평한 걸 갖다가 짤막짤막하게 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태사공은 의세본 대대례, 세본과 대대례에 의거해가지고, 세본이란 책과 대대례란 책에 의거해가지고 이걸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대례라는 이 책은 이 대덕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요 대자하고 여기 머리에 이다 그런 뜻이죠. 이 대덕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대덕이라는 사람은 이 송나라, 이 대공이라는 이 송나라 군주가 있었어요. 이 송나라는 이 중국에서 중국 고대를 갖다가 오제 다음에 하은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나라가 은나라를 꺾고 이제 주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차지하고 나서 주나라 무왕이 자기의 일가들을 갖다가 여러 곳에 이제 봉해가지고 제후로 삼죠. 그런데 이 송나라에는 미자를 갖다가 제후로 삼았는데, 이제 미자가 누구냐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인데, 이 주왕의 숙부예요. 그래서 이 주왕을 갖다가 주나라 무왕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미자는 이 간쟁을 하다가 결국은 뭐 미친 척을 하고 돌아다녔다, 뭐 옥에 갇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자를 갖다가 송나라에 이제 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도 은나라가 다 동이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자도 동이족이죠. 그래서 이 미자의 후손이 대공이기 때문에 이 대공도, 송나라 대공도 역시 동이족이고, 이 대대례를 쓴 대덕이란 학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이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살펴보니까 태사공은 세본이란 책과 대대례란 책에 의해 가지고 이 황제, 전옥, 제곡, 그 다음에 이 당뇨, 우순을 가지고 오제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오제 본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제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오제의 개념이 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사기를 읽어야 이 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사마천이 사기란 책을 왜 썼고 사기의 시작을 왜 오제 본기부터 시작했고 그 오제의 첫 번째를 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 제전옥, 제곡,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당뇨, 요임금이죠. 그 다음에 우순, 순임금. 그러니까 황제, 전옥, 제곡, 요순을 가지고 오제로 묶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 사마천이 오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제부터 중국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마천이 왜 오제부터 서술을 했고 오제의 첫 번째를 왜 황제로 삼았을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은 황제, 전옥, 제곡, 당뇨, 우순을 갖다 오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초주, 웅소, 송균, 개동 이 초주와 그 다음에 응소와 송균이 다 같이 했다. 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사마천처럼 이 황제, 그 다음에 제전옥, 제곡, 그 다음에 요순의 순서로 다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주란 인물은 뭐냐면 다 이 예전에 중국 고대의 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초주라는 인물은 요즘 이제 중국의 이제 백도백과라든지 중국의 뭐 위키백과라든지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사기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뭐 이 강의를 토대로 공부하시다가 중국의 백도백과라든지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인물이 나왔을 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백도백과 같은 책은 보면은 상당히 중국의 이 관학,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적인 시각으로 단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뭐 황제, 전옥, 제곡, 당뇨, 우순 뭐 이런 민족을 써놓을 때 전부 다 하화족,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을 갖다 하화족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하화족이라고 써놨는데 자기 자신들도 사실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냥 이제 중국 차원에서 써놓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국 사이트 들어갔을 때는 이 중국은 한 당이 일당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상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이 사람들이 쓴 걸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에는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초주라는 인물은 보니까 201년에서 270년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웅소라는 인물은 153년부터 196년까지 살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균이라는 인물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서기 7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의 인물들이죠. 지금으로부터 다들 2000여 년 전에, 2000년이나 보통 뭐 1800년 전이나 이 시기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시기의 인물들이 다 사마천처럼 황제, 제전옥, 제곡, 당뇨, 우순의 순서로 썼는데 사마천은 세본과 대대례를 근거해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면 한자는 이 자에는 and라는 뜻도 있고 but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는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를 따져가지고 이 자가 그리고로 쓰였는지 그러나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긴 그러나인데 공안국이 쓴 상서라는 책의 이 서문과
황보밀이 쓴 제왕색이라는 책, 그리고 손씨가 주석한 세본이라는 책은 뭐라고 했냐면 나란히 병자죠. 나란히 뭐라고 했냐면 복희, 신농, 황제를 갖다가 삼황으로 삼았다는 게 삼황. 그 다음에 소호, 전욱, 그 다음에 고신,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우를 갖다가 오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천은 세본하고 대대레에 의거해가지고 중국사의 시작을 이렇게 황제, 전욱, 제곡, 당요, 우순으로 삼았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보면은 초주나 응소나 송규는 다 같게 썼다. 그런데 공안국이 쓴 상서서와 황보밀이 쓴 제왕세기와 또 손씨가 주석한 세본은 다르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 먼저 사마천은 이게 오제부터 썼는데 이 공안국이나 황보밀이나 손씨가 주석한 세본은 오제 앞에 삼황을 썼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보통 그 중국 고대사를 갖다가 말할 때 삼황 오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천은 이 삼황을 갖다가 탈락시키고 오제부터 시작했는데 오제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삼황의 마지막인 황제를 갖다가 오제의 첫 번째를 썼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안국이나 황보밀이나 손씨가 말하는 오제는 뭐냐면 소호, 전욱, 고신, 당, 우를 오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기를 우리가 강독하는 내내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소호예요. 소호는 왜 주목해야 되냐면 소호를 갖다가 흔히 소호 김찬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호는 우리 역사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소호 김찬씨의 또 김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의 그 김유신 열전에 보면,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김유신 열전이 웬만한 왕보다 훨씬 자세하게 돼 있죠. 그런데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로 이제 김유신의 조상이 이 소호 김찬씨라고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일본의 식민사학자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한 거를 갖다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국 사기 김유신 열전에 김유신의 조상을 소호 김찬씨라고 써놓은 걸 갖다가 그냥 이 소호씨를 갖다가 후대에 자기네 집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갖다 쓴 거다, 거짓말로 갖다 쓴 거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의 한심한 역사학자들이죠. 그런데 비문에다가 그 비문 자체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그 김유신 비문에다가 썼을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소호 김찬씨의 무덤이 어딨냐면 지금의 중국 산동성에 가보면 곡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곡부가 바로 공자의 고향이죠. 그래서 지금도 곡부에 가보면 이 공자 관련된 사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산동반도라는 곳은, 지금의 산동성이라는 곳은 고대에 전부 다 동이족의 지역이에요. 그 동이족 지역 중에서도 이 두 군데가 아주 중심인데 그 한 군데는 산동성 약간 중심부라고 볼 수 있는 이 곡부고요. 또 한 군데는 산동성 남부에 임기라고 있는데 이 임기시가 또 아주 이 동이족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기에 중국에서 동이문화 박물관까지 세워놨어요. 저는 이 박물관을 가보고 상당히 의외로 생각했죠. 중국에서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동이의 역사를 과거엔 지우기 바빴는데 지금 동이 그 문화박물관까지 거대하게 세워놨을까. 보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뭐 동북공정을 비롯한 각종 역사공정을 할 때 아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제 한국이죠. 근데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게 큰 대강이 뭐냐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 이 논리인데, 이 논리에 따라서
과거에는 아주 뭐 이 악비를 갖다가 충신으로 막 그렸는데, 그 금나라하고 싸우던 악비를 갖다가 충신으로 그렸는데, 이제 충신자를 슬그머니 뺐어요. 같은 금나라는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그러니까 이 여진족 역사도 우리 역사다라고 해가지고 슬그머니 빼고, 그 다음에 당시 악비가 그 금나라의 주전론, 끝까지 굽히지 말고 전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론을 주창할 때 진회라는 송나라 그 대신이 화의를 주장했는데, 금나라와 그 화해해야 된다라는 화의를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 진회를 갖다가 아주 간신 중에 간신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모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내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는 중국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금나라를 자기네 역사로 포용을 하다 보니까 진해를 갖다가 뭐 역대 시대의 간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송나라의 정통성을 두고 여진족의 금나라를 그 중국사가 아닌 걸로 치부를 했는데,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중국사의 범주에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악비가 충신이란 말도 슬그머니 빼버리고 진해가 간신이란 말도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이게 이제 중국이 현재 역사를 다루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 결국 이제 동북공정 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그 산해관 서북부 지역, 이쪽 지역은 산해관이 중국의 만리장성의 그 동쪽 끝이죠. 이게 명나라 때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전에는 오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지금의 산해관까지 싼 건 뭐냐면 거기까지만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지금 중국 동북공정의 원형은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 크게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가 지금 정권 잡은 가장 큰 정통성을 갖다가 항일 전쟁에서 삼는데, 이 바로 그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왜곡된 역사 이론, 조작된 역사 이론을 가지고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타락했나라는 거를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그 산해관 동북 쪽 지역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대일 항전기 때,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 그런 표현보다는 대일 항전기, 일본과 맞서서 전쟁했던 시기인 거죠. 그 시기를 갖다가 그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으로 치면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고, 아니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1910년으로 치면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간 그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이걸 되찾기 위해서 전쟁한 시기니까 대일 항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일 항전기 때 일본인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악질 식민사학자가 있는데, 이 악질 식민사학자가 진나라 진휴왕이 쌓은 만리장성이 지금의 북한의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보고 중국에서 1930년대에 이게 웬 떡이냐라고 일본인이 주장했으니까 그걸 들여가지고 지금의 하북성 진왕도시에 있는 그 산해관까지가 그 중국 만리장성이 가장 이제 동쪽까지 온 건데, 이걸 갖다가 한반도 내로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나바 유아기치가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고 주장한 걸 갖다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 우리가 중화민족 주체사상 있는데 해가지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왔던 걸로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이 지도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층 대학교 사학과를 장악한 사람들,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장악한 사람들이 다 식민사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라고 동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일부였다라는 망언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망언의 뿌리를 찾으면은
일제식민사학이고 그 일제식민사학을 아직까지 추종하고 있는 한국, 그러니까 북한은 좀 다릅니다. 그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는 동이 역사를 지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당당히 드러내가지고 임기시에 동이문화박물관까지 세워놨어요. 그건 보니까 저 한국에 남한의 역사학자들 보니까 이게 동이족 띄워도 괜찮겠다. 뭐냐면 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특징은 뭐냐면 첫째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는데 결론은 잘 내려요.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중국 사료에 나오는 동이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 보니까 한국에 아주 저명한 대학에다 그들이네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중국에 제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고대 사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정사 25사 중에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요 네 개를 갖다가 중국 고대 사사 네 권의 역사서라고 하는데 그 네 권의 역사서 중에서 삼국지와 후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국지는 오환, 선비, 동이, 열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동이 열전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부여, 고구려, 음노, 예, 한, 그러니까 삼한을 뜻하죠. 그 다음에 왜, 이걸 다 동리열전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 중국인들이 부여, 고구려, 음노, 예, 동예, 삼한, 그 다음에 왜를 갖다 동이족으로 집어넣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 동이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매국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그냥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동이문화박물관을 이제 그 임기시에 세워놨죠. 세워놨는데 가서 이제 제가 답사가서 쭉 보니까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동이족과 이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자기네를 갖다 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족과 이 중국을 나누는 것 갖다가 이제 화이관이라고 하는데 볼관자 써가지고요. 화이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동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따가 주나라 시대 때 이 화로 포함됐다, 섞였다, 다 융합돼가지고 동이는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놨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사기 강좌는 아마 이제 장기간 이렇게 쭉 지속될 텐데요. 자기네가 주나라를 갖다가 이 화라고 써놨는데 이 사기 나중에 주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나라 자체가 이 서위예요. 그러니까 중국사를 제가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이 화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화를 갖다 화하족 하나라에 하자 따가지고 이 화는 주로 섬서성에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에서 화자를 땄다는 거고 하나라에서 하자를 따가지고 화하족 또는 하화족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족을 갖다가 중국에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 한족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 화가 어디에서 생겨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요. 제가 중국 답사 갈 때마다 한 반나절 정도는 시간을 내가지고 중국의 대형 서점, 그 도시의 대형 서점을 반드시 가가지고 책을 사오는데요. 거기에 중국 고대사, 상고사에 관한 많은 책을 사서 봤는데 이 화가 언제 생겼는지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다 후대에 만든 개념들, 특히 사마천이 만든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이 삼항오제고 이런 공안국, 황보밀, 손치 이런 사람들은 사망 오제로 설명했고 황제는 사망의 마지막이고 오제 첫 번째는 소김찬씨. 소김찬씨가 동이족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임기에 있는 동이문화박물관에 가보면 동이 영웅 해가지고 이 소호씨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공안국인데요. 이 공안국은 생몰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서기전 156년에서 서기전 74년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자의 후손이기도 한데요. 사마천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사마천과 같은 시대에 사는 인물인 공안고 또 공자의 후손인 학자는 틀렸다는 거죠. 중국사는 사망부터 시작하고 사망 오제인데 사망을 누구로 썼냐면 복희, 신농, 황제로 써놓고 그 다음에 오제 첫 번째로 소호로 써놨어요. 그런데 소호가 동족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소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럼 아들이 동족인데 그 아버지는 한족이겠냐 하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지 사목, 이 배송지가 한 사목이란 책에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배송지는 누구냐면 바로 사기 집회를 쓴 배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이 배인의 손자가 이 배자야라는 인물인데요. 이 배자야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집안을 갖다가 사자를 써가지고 이 삼배 사서 하든지 이 세 사람의 그 대를 이은 그 백씨 집안이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높이 띄우는 이제 그런 집이죠. 그래서 사학 삼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학 삼배. 그래서 배송지, 배인, 배자야 이 인물을 갖다가 역사학의 세 배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배송지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 배인은 사기의 주석 단 걸로 유명하고요. 배송지는 삼국지의 주석을 단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국지와 삼국지 연의가 있는데 삼국지는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고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뭐 하는 소설가들이 쓴 그 삼국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소설 삼국지 연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삼국지라고 하면 진수가 쓴 삼국지 정사 25사나 25사에 그 들어가는 정사 삼국지를 뜻하는 건데요. 그 삼국지의 배송지가 단 주석이 가장 저명합니다. 그래서 배송지가 사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자는 본기라고 칭하고, 그러니까 천자의 사적은 천자에 관해서 쓴 거는 본기라고 칭하고 제후에 관해서 쓴 거는 세가라고 칭한다. 그래서 본이라는 건 뭐냐면 계기 본계, 그 본계 계통 중에서 아주 이 근본되는 계통이란 거죠. 본계의 그 역기이기 때문에 매이기 때문에 이 고왈 그래서 왈 말하기를 본기라고 한다. 기자는 뭐냐면 리야다 다스리는 거다. 통리 중사 그래서 통리 종합해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이 중사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그 종합해서 다스리고 또 계지연월 이걸 갖다가 해와 달에 연결시켜 가지고 쓰기 때문에 명지왈기 그래서 이름을 기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라는 건 뭐냐면 차서 지목이다. 제1 이렇게 했잖아요. 제1, 제2 사기 제1 이렇게 했는데 그 제는 뭐냐면 차서의 목록이다. 그러니까 순서를 적은 거다. 일이라는 건 뭐냐 거수지유 수를 갖다가 드는 데서 말미암은 거다. 이 말미암다는 거는 처음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자라는 거는 수를 가장 첫 번째 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왈 오제본기 제1 그래서 말하기를 오제본기 제1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그 주석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달았죠. 그러니까 이 주석을 알아야 사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운 예기에서 말하길 중국에 이제 예기란 책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대대례라는 책을 갖다가 그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그 송나라 대공의 후손인 대덕이 편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다 대례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그 후대에 나왔는데 이걸 갖다 소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에서 말하길 동죽 좌사서지 언죽 우사서지 이게 뭐냐면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움직인 즉 움직임은 좌사가 이거를 쓰고 언죽 말은 우사가 이거를 쓴다. 그러니까 이 사관이 우사, 좌사 두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이 가장 방대한 그 편년체 역사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왕이 막 화를 냈다, 왕의 얼굴 낯빛이 붉어졌다, 막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볼 때 처음에 이런 걸 잘 모르고 볼 때는 저 사관이 어떻게 말을 적으면 저런 것까지, 표정까지, 분위기까지 적었을까 했는데 이 두 명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때 이거는 이제 이 본기니까 황제의 움직임은 좌사가 이걸 쓰고 황제가 말한 거는 우사가 쓴다. 그래서 나중에 두 개를 합쳐갖고 이 실록 정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운, 그래서 정의에서 말하기를 좌양 고기동, 좌는 양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고기동 움직임을 기록하고, 우는 음이기 때문에 고기연, 그 말을 갖다가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이 황제는 임금의 자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북면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면이 뭐냐면 북쪽을 등지고, 북쪽, 여러분 궁궐 뭐 경복궁이고 어디를 가보면 전부 다 임금의 용상은 북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을 등지게 돼 있어요. 북쪽은 이제 말하자면 북현무, 이 죽음의 땅이죠. 좌는 양이라는 거는, 그래서 임금을 중심으로 보니까 왼쪽이죠. 왼쪽은 양, 해가 뜨는 데잖아요. 오른쪽은 해가 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는 양이고 햇빛이고, 그래서 움직임을 기록하고, 햇빛이 뜨니까 사람 막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는 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기록한다. 언위상사, 말은 상서가 되고, 일은 그 일을 기록한 것은 춘추가 된다. 그래서 상고에 보니까 이 안은 누가 상고했어요? 이게 장수절이 여기에 상고했고 여기에 상고했죠. 장수절이 또 상고해 보니까 춘추시치 좌우사, 춘추 때 좌사와 우사를 두었다. 고운 사기야. 그래서 사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본기 제1에 관해서 요 한 구절 가지고 이 많은 주석을 갖다 다룬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삼가주석 서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화면이 좀 글자가 좀 커질 거예요. 이건 저희가 지금 중화민국의 대만의 중앙연구원의 이 한적 사이트를 가지고, 직접 그 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인용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이제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사이트를 우리가 좀 편집해가지고 좀 크게 키워서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